운동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부분들의 단순한 구조물 또 단순한 문제들은 우리가 뉴턴 메카닉스를 통해 가지고 프리바디 다이그램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작용하는 힘과 디스플레이스먼트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편미분 이용해서 편미분 방정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구조물이 복잡해지고 운동 형태가 복잡해질 때 우리가 하는 게 뉴턴 메카닉스는 베이스드 온 전부 다 벡터 퀀티티입니다. 벡터란 게 뭡니까? 크기와 방향이 있는 포스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벨로시티, 액셀레이션 이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벡터 퀀티티입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뭔가 하면 라그란지안 이퀘이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에너지 메소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페이지 look at page 55페이지 가면 모델링 앤 에너지 메소드에서 이퀘이션 1-62와 1-63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이퀘이션 디라이브 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베이직 지식이 버추얼 디스플레이스먼트 개념을 여러분 배웠죠. 가상일의 원리 배웠죠. 아닌가요? 배웠다 하면 나도 할 수 없는데 가상일의 원리. 그에 우리가 다른 측면에 또 다른 비슷한 측면에서 하면 베리에이셔널 메소드라고 합니다. 변분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부 과정에서는 직접 타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버추얼 워크라든지 버추얼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한 개념이 있다면 이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영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포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렵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파프드 스트럭처라는데 한쪽에는 이게 없으면 칸틸레버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일단 이제 부정전 구조라는 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있는 트래디셔널 지식에서는 정전 구조물, 부정전 구조물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던 그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모든 우리 스트럭처에서는 정전 구조물, 부정전 구조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제일 중요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해요. 그 구조물이 어떤 거동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그리 오브 프리덤, 자유도가 되는데 이 개념이 우리가 현대 역학에서 근대 구조 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구조 동력에서 하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프리 바이브레이션을 이야기했습니다. 프리. 외부의 어떤 익스터널 에이전시가 어떻게 작용했던 것은 우리가 지금 고려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작용하고 나서 그 외부의 여러분 익스터널 에이전시 외부에서 어떤 가해지는 어떤 뭡니까 서브젝트를 하는 구조물의 작용 외부력을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그게 온도일 수도 있고 지진일 수도 있고 여러 차량 하중 바람일 수도 있고 anyway 그것들이 작용하다가 그러면 구조물이 외부에 주는 하중에 의해서 구조물이 거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하중이 어떻게 없어집니다. 엘리미네이트 됩니다. 그렇죠? 지진이 영원히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운동하던 구조물이 그때부터 어떤 거동을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프리 바이브 자유 진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자유 진동을 이야기했습니다. 외부에 하중이 작용하는데 어떻게 구조물이 운동하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외부의 프리스토리 어떤 익스터널 에이전시가 작용했는데 서브젝트 구조물이 작용했는데 그 외부에 하는 하중이 스탑됐을 때 어떤 운동하던 구조물이 그 이후에는 어떻게 거동하느냐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거는 외부 영향에 상관없이 구조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네이처, 성질에 의해 가지고 구조물이 어떤 거동을 하느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한테 자유 내추럴 프리퀀시를 해가지고 우리말로 뭐라 합니까? 내추럴 프리퀀시면은
고유 진동수란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something, 내가 알기로는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렇습니까? 이걸 뭘 이야기하지? 이 고유 진동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추럴 프레임. 이거는 구조물에 무엇을 안에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공식을 암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도 지금 방금 암기가 잘 안 돼가지고 머리 고민했는데 좌우지간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구조물에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창옥이 이거 루트 n분의 k랑 이게 구조물에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갖다가 좋은 자동차를 사기 위함이랍니다. 김창옥이 구명성이 오케이?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어떤 자동차를 구입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뭘 생각합니까, 제일 먼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냐 해야 되겠죠. 그렇죠? 월부를 살 것이냐, 뭐라고? 리스를 할 것이냐, 이거 문제 따집니까,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팩트는 그것입니다. 그렇죠? 최지웅인가? 장학금 받았나? 이번에 오늘 도장 받아가 자네가? 장학금 넣었으니까 학비 다 냈을 거야. 그 돈 가지고 뭐 할까? 자동차를 사야 되겠나? 여러분 자동차 살 때 어떤 팩트를 가지고 자동차를 마십니까? 김상민은 자동차를 살 니한테 돈이 주어졌다면은 그 돈에 맞는 어떤 자동차를 자기 가지고 있는 바지티에 맞는 자동차를 구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친구는 나중에 한테 그 같은 어떤 모델이 정해졌더라도 색깔 가지고 또 따지겠지. 김상민이 빨간색을 사가지고 이게 뭘까 어떻게 한번 내 그 강렬한 것을 표시할까, 뭐 흰색을 살까 그런 거다.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자동차. 응? 여러분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는 친구 있습니까? 오태입이 없어? 없어? 뭐 하고 있어? 오태입? 자동차를 갖다가 여러분 보통 살 때는 가격 때문에 몇 기통 엔진이나 이런 소리도 합니다. 그렇죠? 또 마력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그렇죠? 그 다음 또 뭘 이야기합니까? 연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세이프티, 안전을 위해서는 자동차 뭐 60km를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확 잡았을 때 몇 미터 끌리냐 이런 건 다 안전이 중요한 겁니다. 자동차 성능을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연비가 따지기에는 연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뭐겠습니까? 자동차 질량입니다. 그렇죠? 무게라고요. 예?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M 있지 시운 찾는데 무게가 중요한. 자동차가 동적인 거동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자동차 질량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 또 자동차에 영향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일반 여러분들이 구매자라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시빌 엔지니어는 가장 스마트한 엔지니어가 시빌 엔지니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아닌가요? 그 속에 자동차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는 이야기다. 물론 자동차에 대한 두 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어떤 현대 자동차에서는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은 에너지를 잘 흡수해 가지고 운전자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어떻게 잘 찌그러지는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make sense 합니까? 그러면 조금 부딪히더라도 자동차가 어떻게 바디가 망가지고 해가지고 수리가 많이 들어가고 사람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이 찌그러 들어가면 또 사람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걸 또 보호하기 위해서 각가지 또 우리 현대 세이프티한 그 인스트루먼트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에어백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설치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사고 측면에서 그렇고 또 사고 측면에 나면은 너무 잘 찌그러져 가지고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어떻게? 뭔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알기로는 예전에 오래전에는 볼보 자동차가 미국이라든지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 어떻게 하냐? 그 차는 사고 나도 사람 안 죽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동차가 그 위에 자기 자동차 자기
웨이트보다 수십 배나 강한 뭡니까? 화물을 갖다 자동차 위에 탁 실은데도 자동차가 어떻게 안 찌그러지는 선전을 갖다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전이 소비자를 속인 거라 해가지고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자기 자동차 그대로 올려서면 그게 다 찌그러지는데 안 찌그러지게끔 어떻게 그 자동차를 미리 보강한 선전할 때 자동차였다 이래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업의 뭡니까? 윤리의식이 결여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뭘 이야기하는 거면 지금 여러분의 자동차에 뭡니까? 스트렝스도 있고요. 이 K라는 게 구조물의 스티프니스를 이야기하는, 리지디티 스티프니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리다가 급크레이프를 들고 이래 할 때 자동차가 뭐예요? 뒤틀립니다. 타이어도 뒤틀리고 그것들이 운전자가 느끼기에 불안하든지 안전을 벗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스티프니스가 자동차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도 이 구조물에 보면 M과 K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뭡니까? 교량을 짓습니다. 차량이 어떻게 더 안전하게 진행해서 단면을 갖다가 크게 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습니까?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단면이 커지면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 구조물의 무게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M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 이게 K가 다른 이야기 하면 이게 커질수록 구조물이 어떻다는 소리입니까? K 값이 커진다는 소리는 뭘 의미합니까? 강성이 커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운동역학적인 측면에서는 이걸 뭘 의미합니까? 이 K 값이 커진다는 소리는 불행하게도 우리 시빌 엔지니어들은 강의를 아주 몇 년 동안 했던 수치, 역학, 공식 해가지고 답 내야 된다. 그렇죠? 다다다 여기 바빴습니다. 그렇죠? 그거 가지고 있는 네이처가 뭡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구조물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도 강의 여러 군데서 그게 강조를 많이 안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까? 응? 이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운동역학적인 이게 뭡니까? 네이처 성질을 갖다가 지금 이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외부에 어떤 다이나믹한 하중이 작용해서 그 하중이 제거되었을 때 이 구조물이 어떻게 어떤 거동을 할 거라고 보여줍니다. 그렇죠? 빔 이거는 뭐일까요? 어떤 보호입니다. 그렇죠? 보호는 하중이 어떻게 보호에 트랜스버스를 작용해서 이 보호가 하중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운동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어준 자료에서 그림을 읽겠습니다. 어떤 시간에 하겠어요. at time t에서 어떤 t equal t에서 t equal 0에서 오케이? t equal anyway 이 구조물이 실제적으로 어떤 이 순간에 어떤 at time t에서 이 구조물이 파프드 이게 뭡니까? 빔입니다. 이는 거동을 갖다가 우리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습니까? at time t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야기하자면은 at time t에서 어떻게 되면 x 이꼬르 제로와 x 이꼬르 L에서 여러분 이거 알 수 있습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at v 제로 t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바운더리 컨디션 안에 들어가진 않는데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케이? 뭘 알 수 있어요? 제로 되는 거 알 수 있습니까? 그래요? vertical displacement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L
t에서도 제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n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x가 제로일 때 버티칼도 제로 되지만 여기서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슬로프가 제로 된다는 도 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v 슬로프가 제로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이게 바운더리 컨디션이고 제가 여기서 우리가 지금 라그란지안 이퀘이션을 디벨롭하기 위해서 해밀턴 프린시플을 지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케이? 어떤 at time t에서 실제적으로 이는 거동을 했다고 했었다면 실제 이게 우리가 실제적인 거동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찾아내는 게 vxt가 실은 뭡니까? at time t일 때 우리가 찾아내는 그것도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해를 찾는다. at time t일 때 이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구해내는 것이 실은 그 앞에 뭡니까? 어떤 운동 방정식을 우리가 모델링해서 세워서 이걸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솔루션 답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은 이걸 답을 구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운동을 지배하는 지배 방정식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배 방정이 안 찾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배 방정식을 찾는 과정에서요. 지금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게 실질적인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일어날 것이고 실질적인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수학에 한번 그럼 솔루션이 존재한다는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exist from solu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수학에서 어떤 있으면 답이 어떻게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죠? 답이 존재해야 되는데 수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또 어떻게? 답이 어떻게? 유니크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답이 하나냐, 여러 개냐, 없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유니크니스. 자, 내가 이게 여러분들하고 이 바운더리 컨디션 요거는 현재 알 수 있다면은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satisfy 만족하는 우리가 이 실제적인 운동의 해지만은 우리가 해를 모른다. 여기에 근접한 또 다른 우리가 approximate라는 게 뭡니까? 근사 해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대충 approximate가 어떻게? 여러분 책에서 이렇게 노란식으로 이게 하나의 approximate라고 할 수 있고 근사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는 정해가 있다면은 여기에 비슷한 어떤 근사해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임의의 어떤 여러분들 하는 버추얼, 여러분 버추얼이 뭡니까? 이미지널이 가능한 어떤 해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여기서는 내가 이야기하면 버추얼보다는 어떤 임의의 approximate한 또 정해가 아닌 비슷한 어떤 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근사와 정해와의 디퍼런스가 항상 존재하겠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서는 수치 해석에서 여러분 수치 해석 다 들은 친구인데 정해와 approximate 차이를 갖다가 뭐라고 부릅니까? 잔차라고 합니까? 에러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걸 여러분 책에서 뭔가 하면 델타 xt 같은 x 포지션에서 정해와 approximate 차이를 갖다가 여기서는 델타라고 표시했습니다. 델타. 실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베리에이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리에이션이 뭡니까? 또는 여기서 같은 디프런트한 컨셉인데 나중에 가서 virtual variation 이런 말로 쓰겠습니다. 예?
요. 그런데 이 해밀턴 티어럼 프린시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at 어떤 타임 t1과 어떤 t2에서는 위치가 아닌 장 어떤 시간 t1, t2 for example t1이 initial time이 될 수 있고 t2는 뭡니까? final time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particularly 특별히 어떤 그런 이야기할 수 있고 또는 어떤 해가지고 특정된 시간이 우리가 인터벌을 어디가 아는 인터벌입니다. 그 인터벌일 때 이 assume 어떤 particular time일 때 델타 v x t1 델타 v x t2는 제로다라는 것을 우리가 assume 하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어떤 particular time일 때 정해와 approximate는 어떻게? 같은 타임, 같다는 것을 우리가 assume을 하겠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해밀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어진 시스템에서 어떤 인터벌 주어진 시간 속에 인테그레이션 여러분 우리가 이쪽 책에는 U로 되어 있나요? T는 이 시스템이 운동할 때 나타나는 운동 에너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책에는 T로 나타나져 있는데 맞습니까? 카이네틱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For example, 운동하는 에너지는 어떤 질량과 가장 단순한 게 1 mv 제곱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카이네틱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U는 여러분 책에 여기서는 이 저자는 V로 적었습니다. 예, V로 적었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 텍스트에서는 U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노테이션은 어떤 것을 사용해도 가지고 있는 그 프린시플이나 미닝을 alter 변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단지 어떤 적절한 노테이션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여러분 텍스트북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라 했습니다. 그렇죠? 이 저자는 내가 적은 이 핸드아웃은 V로 적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원래 텍스트북은 U로 적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어느 걸 적기를 원합니까? 오늘은 이거 해서는 이거 적을까요? V로 적을까요? L로 적을까? U로 적을까? 예? 뭐라고요? U가 좋아요? 포텐셜 에너지. 오케이? DT 이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인테그레이션 이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다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좀 미안합니다. V가 있어야 된다. 네? 하얀 게 어떤 실제적으로 있는 실제 거동을 나타내는 어떤 거동이라면 디스플레이스먼트. 우리 거동은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죠? 노란 거는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approximate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실제에서 좀 벗어난 게 뭔가 베리에이션입니다. 베리에이션. 약간 범위를 벗어난. 오케이? 그것의 차이를 델타 V XT로 나타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내가 델이라는 표시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개념은 처음 여러분들 익스포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는 델 해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습니까? 델타. 다 해가지고 심볼
denoting the first variation or virtual change in the quantity in bracket. 이 브래킷 안에 들은 것이 뭡니까? first variation을 우리가 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virtual chang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또는 내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variation이 여기 쓰는 뭐야? actual과 approximate 차이를 vari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의 심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virtual 또 variation 하면 이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인테그레이션 어떻게 인터벌 타임 t1, t2에 이것을 시간에 적분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까? 왜요? 좀 뭘 의미하겠습니까? 플러스 인테그레이션 t1, t2 델타 w n c dt 이꼴 제로라는 해밀턴 프린시플입니다. 이게 해밀턴 프린시플. 이 피지컬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T는 토탈 이 운동하고 있는 카이네틱 에너지 오브 더 시스템을 이야기하고요. 여기 있는 U는 potential energy of the system including 여러분 strain energy and potential energy of a conservative external force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or okay? 그 다음 델타 WNC는 virtual work done by non-conservative force including damping force and external force does not accounted for in new potential energy에 counted 되지 않은 어떤 external force에 의한 work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한테 for conservative 시스템에서는 댐핑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전 텍스트북에 있습니다. 라그란지안 계시는 카이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디퍼런스를 우리가 뭐라고요? 라그란지안 펑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라그란지안 펑션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for conservative 시스템에서는 이게 제로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인테그레이션 T1, T2 델타 L DT는 제로가 되는 게 우리가 해밀턴 프린시플입니다. 오케이? 라그란지안 이퀘이션.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그다음 이 여러분에 가면 아까 매스가 어떤 하나의 질량이 운동하는 카이네틱 에너지를 T 있고 2분의 mv 제곱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제너럴한 복잡 다단한 어떤 시스템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이 이퀘이션을 이래요. 뭔가 하면은 여기 있는 보십시오. 이 카이네틱 에너지는 뭐냐? 무엇의 펑션이냐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제너럴 코디네이트를 여러분한테 인트로듀스 하겠습니다. 그 라그란지안 이퀘이션, 제너라이즈 코디네이트 여기 있는 그 가운데 이걸 내가 볼까요? 가운데. Generalized coordinates are defined as any set of n independent quantity that are sufficient to completely specify the position of
every point within the n degree of freedom system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운동을 갖다가 거동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실은 이 지금 나고 있는 구동은 이렇습니다. each xx 포인트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디스플레이스먼트 아이덴티파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each 포지션은 0부터 L까지 몇 개가 있습니까? 응? 0부터 L까지 X에 대한 어떤 포지션은 얼마나 몇 개가 있습니까? 몇 개? 여러분 이게 펜들리움입니다. 오케이? 스윙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질량 m이 달리고 있는 이 위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습니까? 이 길이가 어떻게 변하지 않는다면 이 위치를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뭡니까? 이 세트하면 아이덴티파이 하면 이 질량 m이 가지고 있는 위치는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응? 내가 그저께 이틀간 3일간 어디 평가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평가하신 심사위원 중에서 한 분이 서울대 우주천문학과 사범대학 속에더라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자 우주 현대 물리학과 있는 이야기를 하다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스는 태양계 속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항상 태양, 지구 이렇게 도는 거에 맞아요. 그림 많이 봤죠. 그렇습니까? 그게 책이나 기타 등등 나올 때는 어떻게 평면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태양을 정점으로 해서 지구들이 어떻게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게 아이덴티파이 되는데 이것도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anyway, 그렇습니까? 여러분 실은 이 태양계 자체도 이 우리 은하 우리가 가지고 속해 있는 은하에서 운동하고 있는 거 아세요? 응? 운동. 우리가 지구가 어떻게 자전을 하면서 태양계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구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태양계는 그렇고 이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은하계 속에서 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그 다음 또 뭡니까? 이 은하계가 이 우주 속에 수많은 성단이라는 성운의 개 중에서 원 오브 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000억 개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 은하계도 또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무슨 질문을 한가 하면은 현대 물리학이 천체 물리학이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각각 하나하나의 우리 지구 같은 지구 전체를 갖다가 어떻게 코디네이트 위치 포지션을 어떻게 정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정할 것 같아요? 응?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응? 그래서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답니다. 오케이? 어떻게 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운동하는 이걸 단순한 이걸 정하기 위해서는 이거 세트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위치가 정해질 것입니다. 그렇죠? 이 운동하는 위치가 어떻게 여기서 0부터 L까지 실은 어떻게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무한대입니다. 그렇습니까? 무한대입니다. 그렇죠? However, 우리가 generalized coordinate라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운동 에너지를 어디에 디펜던 하느냐 하는 거, 이게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펑션입니다. 무엇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Generalized coordinate Q1, Q2, something Qn and Q1 first derivative, okay? Q2 어떤 함수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코디네이터 예를 들어서 어떤 포지션에 대한
함수일 것이고 카이네매틱은 또 뭐 있습니까? 이 운동하는 물체가 여기는 우리가 이거 뭡니까? 속도만 녹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운동 에너지가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한다면은 그래요?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는 어떤 제대로 포지션에 릴레이트된 어떤 포인트에 대한 함수일 것이고 각 이치 포지션은 또 뭐가 합니까? 독립적으로 뭐가 있어요? 벨로시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For example 이야기된다면은 운동 에너지가 이것들의 위치와 그것의 벨로시티의 어떤 함수일 것이고 또한 포텐셜 에너지는 물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렇습니까? 타임 t에 대한 펑션일 것이고 포텐셜 에너지는 또는 우리가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위치 에너지는 단순히 뭡니까? 위치에 따라서 디파인 되는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어떤 제너럴 코디네이트에 대한 어떤 함수일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and 아까 전에 우리가 컨저버티브 할 때는 이 포스가 제로 됐다 했지만은 우리가 제너럴라이즈 합니다. W non-conservative work은 실은 이 책에서 있는데 P1 델타 Q1 플러스 P2 델타 Q2 플러스 PN 델타 QN 여기서 Q1, Q2는 우리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트를 하면 P1, P2는 그게 corresponding generalized force라고 합니다. coordinate generalized force.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들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게 김창옥이 so what? 이게 뭘 의미를 하는 겁니까? 이때 우리가 파이널 목표는 뭡니까? 어떤 거동을 시간에 따라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거동을 하느냐를 우리가 찾아내는 게 우리의 파이널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걸 찾아내기 전에는 우리가 그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이 운동을 지배하는 지배 방정식을 우리가 얻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얻어서 그것을 풀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다이나믹한 시스템에 우리가 운동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은 우리가 예측해서 그런 것을 이런 엔지니어니까 엔지니어는 찾아내는 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뭘? 고안해야 돼요. 고안이 뭐야? 자동차를 만들어서 경쟁이 치열하면 만들어서 좋은 자동차를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시빌 엔지니어들은 뭡니까? 교량을 안전하고 세이프티하게 지진의 풍력에서 하는 교량을 어떻게 설계해서 컨스트럭션 해서 매니지해야 됩니다. 그게 시빌 엔지니어의 업무입니다.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김창옥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이퀘이션은 뭘 실은 이게 우리 이걸 찾기 위해서는 이거 뭐야? 운동을 지배하는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대요? 운동 방정식을 모델링해 찾아내야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운동량이 뭐냐 이랬는데 이 의미는 뭡니까? 대를 뭡니까? 에너지가 뭡니까? 카이네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디퍼런스의 베리에이션은 뭘 얘기하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이 정해의 위치와 벨로시티가 정해지면 저 에너지는 우리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근데 이거 우리가 현재 이걸 찾기 위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approximate displacement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 뭐라고 베리에이션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의미는 뭡니까?
이 의미는 이 actual behavior와 approximate behavior 사이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뭐라고요? 포텐셜 에너지 차이의 무엇이라고요? 베리에이션입니다. 베리에이션이 뭡니까? 서로 어긋나는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정이 아니니까 진짜하고 예를 들면 뭡니까? 근사하고의 에너지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필로소피는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제로 된다는 소리는 뭐라고요? 뭐냐? 이 위치마다 이 뭐의 차이가 서로 베리에이션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 다르지만은 이 속에서는 어떤 타임 t와 t2 사이의 전체 베리에이션 에너지와 리얼과 어프로시메이트 에너지 차이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인테그레이션 했을 때 어떻게 제로가 되다. 이게 뭐야? 그 안에 들어있는 포인트 시간 어떤 시간에 따라서는 어떤 디퍼런스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죠? 몽땅거려서 어떤 시스템을 갖다가 어떤 시간에서 몽땅거렸을 때는 그 차이가 어떻게 없다 하는 그런 필로소피입니다. 그렇습니까? 무슨 말인가요? 오태비가 그러니까 4년 동안에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들어와서 F도 받고 C도 받고 A도 받고 벌벌 해가지고 왔지만은 지금 학점 세탁하기 위해서 이래 왔고 했는데 어떻게 1학년 또 4학년 해가지고 인테그레이션을 하죠. 학점 쫙 놓으면은 그거 되게 삼성 SSD 들어가지고 삼성도 들어가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가요? 아닌가요? 시간에 이걸 해밀턴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운동을 찾자는 겁니다. 네? 그럼 이건 또 뭐냐? 자, 잠깐만요. T가 뭐라고요? 여기 어떤 포지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제너럴 코디네이터. 여러분들한테 피지컬리 와닿는 것은 어떤 포지션과 이거는 뭐야? 포지션의 레이트 오브 체인지는 뭐라고요? 벨로시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시간과의 카이네틱 에너지가 뭐라고요? 펑션이고, 그 다음 포텐셜 에너지는 어떤 위치에 대한 함수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건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지금 보겠습니다. 카이네틱 에너지의 실제적인 것과 아까 어프로시메이트의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합니다. 이 카이네틱 에너지가 위치 어떤 n의 위치에 대해서 함수고, 이걸 갖다가 함수에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수학에서 n의 q1, q2를 우리 이걸 갖다가 우리 independent variable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 전체 t의 실제적인 카이네틱 에너지와 어프로시메이트 에너지 위치에서의 에너지의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나? 각 위치마다 그 차이가 다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 의미는 뭡니까? T는 카이네틱 에너지는 펑션을 했습니다. 그렇죠? 펑션의 partial Q1의 이는 의미는 뭘 의미합니까? 펑션, 다시 하면 카이네틱 에너지가 Q1에 대해서 레이트 오브 체인지가 얼마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레이트 오브 체인지가 뭡니까? 변화율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 다음 그러면 레이트 오브 체인지인데 실질적인 변화량은 델타 Q1
포지션에서는 변화량이 얼마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알기로. 다시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걸 뭘 이야기합니까? 카이네틱 에너지의 뭡니까? 디프렌시에이트라고 체인지입니다. 체인지.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실은 여러분한테 우리 한양대학교 여러분 대학의 수학의 기본 시스템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 들어오면 대학 수학 배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캘큘러스 앤 지오메트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 속에 여러분 1학기다 여러분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면서 그 속에 뭔가 하면 멀티 베리어블 캘큘러스라는 개념은 그때 들어가 있습니다. 배워야 되는데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시 하면은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분, 라페텔 정리 이런 거는 배웠는데 이거는 다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멀티 베리어블 이 카이네틱 에너지의 베리에이션 변화 디퍼런스는 디퍼렌시에이트는 이게 t는 함수의 몇 개야? 포지션에 대한 함수이면서 또 벨로시티에 대한 함수고 또 시간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렇죠? Yes, no. 오케이? 그러면은 이 카이네틱 에너지는 Q1이라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체인지블한 레이스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변화량은 델타 Q1을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몇 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카운트 할 수 있는 게 운동 에너지가 이 이치에 대한 변화량 다시 베리에이션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것들이 운동 에너지가 다시 무엇에 대한 펑션이라고요? 벨로시티입니다. 그렇죠? 레이트 또 플러스 Q1 닷에 대한 델타 Q1 닷. 이 닷은 레이트 오브 체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몰라. 이 시간에 대해서 존재하고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Similarly, potential 에너지도 어떻게? 이것의 variation은 어떻게? 마이너스 이래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인테그레이션 이러겠죠. T1, T2. 그다음 이게 이제 제너럴 non conservative work이 존재한다면 이건 아까 전에 어떻게 하냐면 P 델타 Q1 플러스 P2 델타 Q2 플러스 델타 PN 델타 QN N DT 시간 어떻게 주어진 어떤 인터벌 속에 오버롤이 오태비가 한양대학교 들어와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어떻게 블라블라블라 실수했던 것이 어떻게 제로 되게 만들어 달라 이랍니다. 성적 어떻게 세탁해 가지고 오늘 신문에 나온 게 이래 나왔더라고요. 한양대학은 어떻게 제대로 답을 했는지 안 모르지만 모 대학에서는 취직하기 위한 성적표 따로 떼주고 실제적인 무슨 성적표 따로 떼주고 해야 되더라고요. 나 한양대학 시스템 잘 몰라. 내가 옛날에는 우리가 F 받으면 F가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었고 그런 거 안 됐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컴퓨터라이즈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표 떼주는 사람한테 네, 이거 유학 가야 됩니다. 어떻게 취직해야 됩니다. 가서 손에 발이 되도록 빌면은 거기 있는 직원이 이걸 해줬다고. 차례 뭐야 F 받은 거 학점 안 좋은 것은 저 1학년으로 엉터리로 돌려주고 좋은 학점은 뒤로 배열하는 거는 내가 해주겠다 이런 소리예요. 그것도 공식적이 아니고 이래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신문에 나온 게 내 믿을 수도 없지만 여러분 한양대학 학점 성적표 트랜스크립트라도 어떻게 떼주는 건 모르겠네. 시험용 따로 있고 뭐 따로 있습니까? 응?
말하기 곤란해요. 각 학교에다가 어디 국회의원인가 뭐 어디가 신문서를 통해 가지고 물었는데 그 정답으로 대답을 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제로 되도록 하자는 게 우리가 해밀턴 프린시플입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잠깐만 보자.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적분하는 이 적분하면 여러분 적분 속에 좀 더하게 될 텀이 있으니까 있지 적분하면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미분은 머리가 약간 아프지만 적분만 놓으면은 머리가 더 아파하죠. 그거는 여러분 직접 적분하고자 하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적분한 것은 뭐 여러분들 뭘 염려하고 있느냐? 그 오테이의 학창 시절에 대해서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뭐야? 다 서메이션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하나의 텀 이걸 갖다가 한번 볼까요? 저게 뭘 의미하는 거지? 인테그레이션 하나, 예? T1, T2, partial kinetic energy의 velocity에 대한 rate of change는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이건 다시 요 뒤에 있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Q1이 실제적인 어떤 Q1 포지션이 우리가 피지컬리 포지션이 있다 칩시다. 있다 했을 때 여기 포지션과 여기 포지션과의 뭡니까? 디퍼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또 뭡니까? 그거 리얼과 여러분들이 하던 어프록시메이트 차이의 뭡니까? 벨로시티의 베리에이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것이 인테그레이션. 여러분 이 적분을 갖다가 이거 무슨 적분을 한다고 합니까? 인테그레이션 by parts란 말 들었습니까? 이거 내가 고등학교 때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가르치면 우리가 부분 적분이라고 합니다. 예? 이 적분하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케이? 이게 원이 아니고 어떤 인명의 N 계중에서 하나의 대표성 I로 이야기했습니다. 오케이? 넌 부분 적분한 겁니다. 오케이? 앞에 있는 rate of change by i번째의 velocity라는 rate of change 곱하기 integration 이거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포지션이 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인테그레이션 T1, T2 어떻게? 이걸 어떻게 다시 미분하자 이래 이야기합니다. d dt 그 다음 다시 벨로시티를 적분하자 이래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이게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에서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밀턴 프린시플에서 해밀턴이 어떻게 하자고 했는가 하면 any 어떤 주어진 시간에서는 어떻게? 베리에이션이 리얼과 우리가 근사와의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정해 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So 우리가 assume 해밀턴이 이는 가정하에 하면 이게 이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T1, T2 앞에 있는 인테그레이션 했을 때 이게 라이트 핸드의 first term 이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델타 QI가 T2 시간일 때와 T1 시간일 때의 뭡니까? 이게 뭐라고요? 어떻게 되는 거야? 응? 차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까? 델타 이 차이가. 고로 이 파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제로로
vanish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야? 요 텀들은 요것만 남게 되겠다는 소리. 이건 요 텀이 이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오케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해밀턴이가 이야기할 때 어떤 T1과 T2에서는 어떤 리얼한 거하고 뭐야 가정한 또는 어프로시메이트한 것에 뭐야 차이가 없다 한 소리입니다. 그렇죠? 알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고로 어떤 포지션을 나타내는 코디네이트의 1, 2, 3에는 어떤 시간대에서는 T1과 T2의 시간대에서는 이 값이 어떻게? 제로라는 거예요. 베리에이션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이게 제로. 이 속에 식에 대입시키면 이 해밀턴 프린시플은 이걸 우리한테 줍니다. 다시. 인테그레이션 T1, T2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i가 1부터 n개가 다 더하게 된 거니까요. 그렇죠? 다시 이렇게. 우리가 델타 QI는 여기 이 델타 QI는 어떤 타임 T1, T2에서는 제로가 되지만은 임의의 이 사이 안에서는 어떻게? 아르비트리입니다. 아르비트리가 뭐야? 제로가 아닌 어떤 값이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식이 저기다 인테그레이션 전체 타임 T2에 대해서 전부 다 적분해서 제로가 되려면 이게 제로가 아닌 값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기 있는 이 값들이 어떻게? i부터 1까지 어떻게? 제로가 돼야 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각 i가 1일 때도 제로고 i가 2일 때도 제로고 물론 n일 때 이치 제로를 갖다가 인테그레이션 해서 다 더하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must be 제로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습니까? 보정되는 거야. 그렇죠? 네? 이렇게 했을 때 이 식이 8-9입니다. 8-9인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의 1- 어디야? 그 식하고 what's difference 잘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의 1-63식을 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1-63식이 있습니까? 그 식하고 8-9하고 식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명성이 뭐가 있습니까? 오는 쪽에 PI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렇습니까? 이거는 아까 전에 뭡니까? Generalized force면서 external한 force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Natural Free Vibration에서는 이는 PI라는 이는 하나의 어떤 포인트에 대한 하중이 작용하고 나서 제거되고 나서의
거동을 이야기할 때는 이거 뭡니까? 제로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우리 이 책에서는 우리가 프리 바이브레이션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 대한 힘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을 때 이걸 뭐라고요?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5식은 이 해밀턴 프린시플로부터 이용해서 그 식이 드라이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 개념은 뭐야? 실제적인 것과 여러분 어프레션 모르는 가상 또는 근사의 차이가 디스플레이스먼트 차이가 결국은 위치의 차이가 뭐를 가져옵니까? 에너지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 베리에이션이 어떻게? 그 끝과 마지막 시간과의 오테이브의 한양대학교 학창 시절 전체의 어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걸 하면은 우리가 뭘 얻는 건 나중에 운동 방정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질, 캐릭터리스틱. 아까 전에 우리가 운동하는 물체는 뭐야? 그 운동적인 역체를 나타내는 게 내추럴 프레퀀시라고 했습니다. 질량 K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구조에서 3학년 때는 정력학, 정적 구조에서는 우리가 질량에 이 텀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하중이 주어지고 보에 뭡니까? 단면 또는 재료가 어떤 거냐? 재료적인 성질이 뭡니까? 재료학적 성질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스 모듈러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거하고 단면이 어떻게 생겨서 처진과의 관계가 우리가 디라이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하는 K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책에 지금 있습니다. 스티프니스 K 이꼴 L분의 2A 돼가지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스티프니 이 바가 있습니다. 바인데 이거 뭡니까? 질량 M이 달리가 있습니다. 길이가 L입니다. 오케이? 이것의 재료는 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재료를 만들어 있고 단면적이 A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구조물 전체를 나타내는 K 스티프니스는 어떻게 나타낼까 하는 겁니다. 스프링은 우리가 어떻게 자스트 스프링 성수 K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응?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K 민제는 여기 작용하는 어떤 하중 P가 작용했을 때 이 길이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하는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운동의 방향에서. 오케이? 또한 여기서 가지고 있는 재료와 이 가지고 있는 지오메트리 성질을 나타내겠지만 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질량 M 있을까? Anyway.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처짐과의 관계가 있겠죠. 그렇죠? 이 재료에서는 이 스트럭처에서는 어떤 끝점에 하중이 작용했을 때 이것이 뭡니까? 가장 이 델타가 커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 관계와 나타내는 어떤 그것들이 이 구조물에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의 스티프스를 나타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싱글 디그리 오브 프리덤 전체로 봤을 때 however 그렇지만 이 구조물이 여러분 어떻게? 여기에 힘이 작용했을 때 이와 이의 관계는 또 이게 달라지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렇죠? 힘이 어디에 작용하느냐? 또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어떻게?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거동의 처짐이 어떻게?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걸 나타내는 게 뭡니까? 구조물의 스티프니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스티프니스는 우리가 좌우하는 게 구조물에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재료로 되어 있느냐. 그 구조물이 싱글리 단면 하나의 싱글에 이런 단면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건 또 뭡니까? 구조물이 어떻게 지지되어 있느냐 따라서 그 구조물을 가지고 있는 스티픈의 강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요. and 여기서는 또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 이런 시빌 엔지니어도 복잡한 구조물을 갖다가 이 디자인하게 되죠. 그래? 같은 재료를 써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지되느냐에 따라서 그 구조물에 가진 동적 특성들이 어떻게 무한하게 돼서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디자이너, 엔지니어가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것은 뭡니까? 목적, 오브젝티브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목적을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합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또 뭡니까? 메커니컬 엔지니어는 고려해야 될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시빌 엔지니어는 고려해야 될 게 조금 성질이 약간 다른데 또 다릅니다. 메커니컬 엔지니어들은 뭡니까? 클라이언트가 뭡니까? 이면성이 클라이언트가 내가 자동차를 살려면 네가 클라이언트야. 그렇죠?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시대적 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취향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시빌 엔지니어는 시대적 소명이 없습니까? 오늘 내가 시빌 엔지니어 뭡니다. 우리 시빌 엔지니어는 지금 현재 특히 한국에서 시빌 엔지니어들은 지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어떤 위기야? 정치권에 휘둘려서 영혼을 팔아먹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지금 인터넷 들어가고 신문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무엇은 박근혜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 다 물타기 한다고 또 다른 거 꺼내가지고 지금 그나마 지금 시빌 엔지니어가 입은 타격이 뭐야? 지속되지 않고 잠시 숨을 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까? 여기는 시빌 엔지니어 시대적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임면성의 시대적 소명은 SSAT 자체에서 삼성건설에 들어가는 게 시대적 소명이야. 하면 내가 할 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대비인가? 이런 시대적 소명이 있습니다. 시빌 엔지니어. 기계과 자동차 좋은 거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많이 시장에 나가서 많이 팔아먹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익 창출하면 됩니다. 그렇죠? 시빌 엔지니어는 어떤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 더메스틱 한국에서는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고 한국을 떠나서 글로벌이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질문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 보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 시험이네. 아니야. 다다음 주 수요일 날. 다다음 주 수요일 날. 다음 수요일 날 강의하고요. 오케이. 질문 없으면 다음 시간에 볼게요.